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4년 된 32살의 여자입니다. 벌써 올해도 다 지나고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4년이나 결혼 생활을 했으면 이제 좀 익숙해지고 수월해질 만도 한데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모르는 것 투성이고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일단 올해 초에 저희 부부에게 예쁜 딸이 태어났고 저는 현재 육아휴직 상태로 집에서 육아와 살림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제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약간 거짓말 좀 보태면 아직까지 신혼부부라고 착각할 정도로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아는 선배의 소개로 만나게 된 남편은 소심한 저와는 반대로 활발하고 적극적이라서 항상 믿고 기댈 수 있게 저를 이끌어주면서 우유부단한 제가 연애 2년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남편은 우리나라 안에서 손꼽히게 좋은 대학을 졸업해서 현재는 대기업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바쁘고 해외 출장까지 해야 하는 일이지만 남편은 본인 스스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며 연봉도 꽤 많이 받아요. 반면에 저는 소심한 제 성격 탓인지 학창 시절부터 안전한 선택을 해왔었고 대학도 국립대를 나오게 됐고 졸업하자마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지금까지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크게 변함없는 행정복지센터 근무가 다른 사람들은 지겹게 느껴질 수도 있고 뻔한 연봉과 뻔한 복지 때문에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이런 뻔하고 예상할 수 있는 생활이 너무 안정적으로 느껴지고 행복하더라고요. 본인 능력을 100% 발휘하며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남편이 대단하게 느껴지고 부러울 때도 있지만 저는 지금 제 일과 제 처우에 굉장히 만족하며 지냅니다. 제 능력 이상으로 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비슷한 일을 하며 비슷한 사람들과 근무하며 지낼 수 있다는 게 마음에 큰 안정이 되더라고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주변 눈치 안 보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는 점도 저한테는 정말 큰 장점이었어요. 사실 제가 안정지향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저희 친정집안 가정 형편 때문도 있어요. 시댁은 시부모님 두 분이 맞벌이를 하고 계시고 그런대로 잘 먹고 잘 사는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인데 저희 친정은 사정이 그다지 좋진 않았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장사를 하셨는데 저와 제 남동생까지 네 식구가 굶지 않고 먹고 사는 정도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항상 저희 부모님은 공무원이나 선생님 같은 안정적인 직업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야 고생 안 하고 산다는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면서 자랐어요. 다른 건 해볼 생각도 없었고 당연히 정해져 있는 것처럼 저는 부모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제 상황에 굉장히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다지 대단할 것도 없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공무원이지만 남편은 항상 제가 큰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제가 없으면 온 도시의 행정 업무가 마비가 된다는 둥 과장해서 저를 칭찬해줘요. 덕분에 남편을 만나고 나서 자신감이 많이 올라갔고 결혼 생활 자체에 대한 행복이 해가 지날수록 더 커지는 기분입니다. 심지어 저희 시아버지도 굉장히 좋은 분이시고 항상 저한테 착하고 좋은 며느리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도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듯 제 결혼 생활의 걸림돌은 시어머니와 저보다 2살 어린 남편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처음 결혼하겠다고 인사드리러 왔을 때부터 저를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9급 공무원이었던 제가 본인 아들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 며느리가 아니라 불만이 많이 있으셨죠. 그래도 저희 남편이 워낙 결혼에 대한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끝까지 반대는 안 하셨는데 첫 인상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고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저보다 2살 어린 시누이는 저희 남편처럼 좋은 대학을 나왔고 심지어 미국으로 유학까지 갔다 왔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저랑은 성격부터 완전 다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머리 좋고 외향적인 성격의 시누가 부럽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우의 큰 단점 중 하나는 본인이 너무 머리가 좋고 잘났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다른 사람들을 전부 깔보고 무시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이에요.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학벌 하나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저처럼 지방 국립대 같은 조금 등급이 낮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말도 제대로 섞기 싫다는 듯 무시했습니다.
세상을 오래 살아보신 분들이라면 대학 학벌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으실 텐데, 신우에게는 학벌이 전부고, 대학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사람이 어떤 대단한 일을 하더라도 별거 아니라는 듯 우습게 여겼어요. 예를 들어 TV에 식당이나 다른 자영업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나오면 신우는 대학도 변변하게 못 나왔으니 저런 몸 쓰는 일이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식으로 업신여기는 언행을 하더라고요. 저희 친정부모님도 두 분 모두 대학을 나오지 못하셨기 때문에 신우가 저런 소리를 할 때마다 괜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신우의 눈에 서울 수도권도 아닌 지방 국립대를 졸업해서 구급 공무원으로 시작한 제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어요? 상견례할 때 처음 신우의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저한테 가장 먼저 했었던 질문이 대학은 어디 나왔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저희가 상견례하기 전에 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알고 있었을 텐데 일부러 시부모님 앞에서 저를 망신주고 싶어서 물어봤을 사람입니다. 저는 국립대 나왔고 어차피 처음부터 공무원 할 생각이라서 대학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고 제가 대답을 했었는데 보통 그 정도에서 넘어갈 법도 하지만 신우는 또다시 제 말에 꼬투리를 잡으며 그럼 공무원 시험 준비를 꽤 오래전부터 했을 텐데 적어도 9급이 아니라 7급 정도는 합격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는 바람에 상견례 분위기를 얼음처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신우의 무례를 보다 못한 시아버님이 버릇없게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화를 내셔서 그 뒤론 신우가 입을 닫고 있었지만 결혼한 이후에도 저만 보면 대학 학벌 이야기를 못 꺼내서 안달이 나더라고요. 신우가 저런 이야기를 하며 저를 무시하고 있으면 옆에서 시모가 맞장구 치고 한마디씩 거드는데 그 말이 더 얄밉게 느껴졌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도 옛날 사람이지만 서울 안에 있는 여대를 나오셨을 정도로 많이 배운 사람이거든요. 그 두 사람에게 제가 얼마나 놀리기 좋은 먹잇감으로 보였겠어요? 학벌 주제로 이야기하기에도 좋고 직업도 평범하기 그지없는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니 이리 놀리고 저리 놀리고 저를 만날 때마다 괴롭히지 못해서 안달난 것 같더라고요. 하도 그러니까 남편이 한 번만 더 새언니한테 말 함부로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경고한 적도 있었고 저희 시아버님도 어머님에게 당신도 똑같다며 하나뿐인 며느리한테 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낸 적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이 집안 남자들이 제 편을 들어주면 들어줄수록 시모와 신우는 더 저를 싫어하고 더 심하게 무시하더라고요. 오죽했으면 바로 제가 옆에서 듣고 있는데도 신우가 저희 남편에게 내가 대학교 친구들 소개시켜주겠다고 했을 때 그냥 소개받지 그랬냐?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정말 놀랐고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저희 남편이 바로 신우에게 너 친구들은 하나같이 너처럼 싸가지 없고 인간이 덜 된 것들 뿐이라 싫다고 말을 하는 바람에 신우가 한 방 먹고 얼굴이 시뻘겋게 변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정도로 저희 신우와 시모의 성격이 드센 편이고 안 그래도 소심한 성격에 제가 두 여자 귀에 눌려서 사는 바람에 시댁에 가면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결혼 준비를 할 때까지만 해도 신우는 아직 미국에서 공부가 덜 끝난 상황이었어요. 마침 상견례할 때 한국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같이 얼굴 볼 수 있었고 저희 결혼식 때는 날짜가 안 맞아서 참석하지 못했었죠. 그 이후로도 미국에서 살다가 작년에 공부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했는데 갑자기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신우가 입사하고 싶은 회사에서는 사람을 뽑질 않더라고요. 몇 번 서류 내보고 면접 보러 다니는 것 같더니 조건이 안 맞네, 이 연봉에는 일 못하겠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지금까지 취직 안 하고 집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학력 백수 생활 중이죠. 사실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라도 본인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면 들어갈 수 있는 회사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해요. 머리도 똑똑하고 학벌 좋고 본인이 가진 능력도 있으니 언젠가는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가 됐건 1년 넘게 백수 생활 중이고 뭔가 잘 안 풀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똑똑한 사람도 고생하는 게 취업시장인데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은 공무원 길을 걷길 정말 잘했구나 싶더라고요. 아무튼 신우가 비싼 돈 들여 유학까지 마치고 본의 아니게 1년 넘게 백수 생활 중이라서 신우 본인은 물론이고 시부모님까지 많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다들 겉으로 내색은 안 하고 저희 부부도 신우 앞에서는 취업 이야긴 금물입니다.
본인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인 줄 알고 살던 신우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는 안 봐도 비디오였죠. 첫인상부터 안 좋았고 지금도 별로 안 좋아하는 신우지만 최근에는 시댁에 한번 놀러 가면 인사만 대충 하고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나올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 안쓰럽기도 하고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워낙 머리 좋은 사람이니 시간이 지나면 자기 앞가림은 알아서 잘하겠지라는 생각이에요. 자신만만하고 오만하던 신우가 기가 팍 죽어있는 모습을 보니 안 됐다 싶어서 남편 옆구리 찔러서 신우한테 용돈 좀 주라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다들 잘 풀려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시부모님 결혼기념일이 있었고 저희 부부는 물론 신우까지 총 5명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과 용돈을 드렸는데 신우는 취직을 못해서 돈이 없었으니 당연히 준비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년에는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을 거라고 덕담도 나누고 좋은 분위기였었는데 신우가 술을 좀 많이 마셨는지 주사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술 취하기 전에는 말수도 적고 좀 어두워 보였지만 술이 좀 들어가기 시작하자 원래의 오만했던 본래의 모습이 바로 튀어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역시 쉽게 변하진 않는구나 싶었고 그전까지 신우를 불쌍하게 여겼던 제가 한심스럽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괜히 신우의 콤플렉스를 건드릴까봐 입도 뻥끗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M1 불똥이 저한테 튀더라고요. 내가 지금이라도 취직하려고 마음먹으면 어디든 못 갈 것 같아? 근데 어설픈 곳 들어가서 제대로 대우도 못 받고 일할 거면 차라리 안 하고 말지. 새언니처럼 박봉에 시달리면서 진상 피우는 민원인 상대하는 건 나처럼 머리 좋은 사람들한테는 절대 못할 짓이거든. 버릇없는 신우의 말을 듣고 속이 콱 막히고 눈에 불똥 튀는 것처럼 열이 받았지만 저 대신 남편이 먼저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냐고 술 취했으면 그만 마시고 들어가서 자라면서 화를 내주었죠. 저도 뭔가 이야기를 할까 싶었는데 시부모님 앞에 계신데 괜히 목소리 크게 내고 싶지 않아서 한번 화를 삭히고 참고 있었어요. 그래도 저런 이야기까지 듣고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건 너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공무원도 나름 장점이 있어요. 지금처럼 아이 낳으면 육아휴직도 보장되고요. 저희는 정년까지 걱정 없이 다닐 수 있잖아요. 제 말에 시아버지도 맞장구 쳐주시더니 곧바로 신우에게 너는 취업도 못하고 있는 백수가 괜히 술 취해서 새언니한테 주정 부리지 말고 들어가서 자라고 핀잔을 주셨습니다. 백수라는 말에 신우가 발끈하면서 자기가 왜 백수냐고 오라는 곳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며 소리를 질렀고 그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있던 시어머니도 아무렴 우리 딸이 공무원보다 못한 직장 다닐까봐 그러냐고 은근슬쩍 신우를 거들더라고요. 하지만 시아버님은 그날 뭔가 작정한 듯 제 편을 들어주시면서 더 이상 쓸데없는 이야기하지 못하게 어머님과 신우에게 크게 한 방 먹이셨어요. 공부 좀 잘한다고 오냐오냐 해가며 키웠더니 나이는 30인데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가 됐어. 비싼 돈 들여서 미국 유학까지 시켜놨는데 너는 아직도 방구석 긁는 백수잖냐? 너가 지금까지 네 손으로 1,000원짜리 한 장 벌어본 적 있어? 공부 못하는 애들이나 알바하는 거라면서 용돈까지 전부 다 쓰고 살았으면서 너는 새언니 하는 일 시켜놓으면 하루도 못하고 도망칠 게 뻔하다. 내년부터는 나도 너한테 용돈 줄 생각 없으니까 알바를 하든 취직을 하든 백수 생활 끝내. 당신도 쟤한테 몰래 용돈 주다가 걸리기만 해봐. 자네가 감싸고 도니까 애가 30 넘어서도 저 모양이지. 평소에 집에서 말씀 많이 안 하시는 시아버님인데 실망스런 딸의 모습에 화가 많이 나셨는지 모처럼 길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화난 모습에 어머님과 신우가 한마디도 대꾸를 못했고 그 이후 조용히 자리도 끝나는 분위기였습니다. 신우는 얼굴이 빨개지다 못해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것 같았고 밥 먹던 숟가락을 식탁 위에 집어던지듯 팽개치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어머님도 아버님 눈치 보며 더 이상 아무 말씀 못하셨고 식사 자리 대충 정리한 뒤에 저희도 집으로 가려고 인사드리고 나가려는데 아버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아까 신우가 한 말 때문에 상처받지 말라면서 원래 성격이 더러운 애지만 올해 이력서 내는 곳마다 다 떨어지고 하는 일이 안 풀리니까 더 심통나서 저러는 거라 하시더군요. 아버님에게 저는 괜찮다고
신경 안 쓴다고 대답했더니 고맙다면서 자기 눈에는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온 자기 딸보다 며느리 너가 더 똑똑하고 현명해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화난 저를 달래주시려고 한 말씀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말씀만이라도 저렇게 해주시니 속에 있던 응어리가 다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나서는 제게 봉투 하나를 쓱 건네주시길래 괜찮다고 이런 거 안 주셔도 된다고 거절했지만 아버님이 끝내 제 가방으로 집어넣고는 떠다밀듯이 집에 가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집에 와서 살펴봤더니 미리 저한테 주려고 준비하신 건지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이 5장 들어있었고 따뜻하게 겨울옷 사입으라는 쪽지도 같이 넣어주셨어요. 아버님에게 용돈은 저희 신혼여행 갈 때도 받았었고 매년 제 생일에도 주시고 올해 초 우리 애가 태어났을 때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도 남편이지만 아버님이 정말 제게 잘해주셔서 아무리 신우가 싫은 소리를 하고 어머님이 저를 미워하셔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날 일은 그렇게 넘어갔고 저도 기분 나쁜 일은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있었는데 얼마 전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우리 딸이 내년에 공무원 준비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혹시 뭐부터 해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니? 너처럼 9급은 아니고 그래도 7급 준비부터 하려고. 시모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더 취업 상황이 안 좋고 신우가 가고 싶어하는 회사에서 공채를 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사람 뽑기를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신우가 아무리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라지만 지금 그 정도 스펙 가진 사람이 취업하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하는 상황이잖아요.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이제 와서 공무원 준비를 새로 하겠다네요. 저야 7급 준비는 한 번도 안 해봐서 잘은 모르지만 대충 아는 대로 설명해드렸죠. 어머님도 제게 전화하시면서 많이 민망하셨는지 말끝마다 7급을 강조하시더라고요. 뭐 그것도 붙어야 말이지. 신우 나이가 며칠 있으면 31인데 공무원 시험에서 한두 번 미끄러지다 보면 인생 꼬이는 건 정말 시간 문제거든요. 손에 꼽는 명문대학 나와서도 7급 시험을 끝내 못 붙어서 포기한 사람들도 많이 봤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나이 먹고 포기하게 되면 그 이후론 진짜 애매해집니다. 아무리 저희 시댁이 여유가 조금 있다지만 다 큰 신우 뒷바라지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건지 아버님 근심 걱정 늘어나는 소리가 저한테까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한테 직접 물어보기 쪽팔려서 시모한테 물어봐달라고 부탁한 신우도 진짜 애지간하다 싶었습니다. 전화 끊기 전에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올해 설날에는 신우가 공무원 시험 공부에 집중해야 하니까 집에 오지 말고 저희 친정으로 가라고 하시네요. 저야 친정 가서 편하게 쉴 수 있으니 좋긴 한데 참 저것도 못할 짓이구나 싶더라고요. 신우랑 시어머니 생각만 하면 공무원 시험도 계속 떨어져서 몇 년 더 고생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지만 뒷바라지 해야 하는 아버님을 떠올리면 빨리 합격하고 시집 가버렸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신우가 머리가 좋아도 이제부터 공부해서 될까 싶기도 하고 최소한 내년에도 백수 생활 계속할 것 같아서 인생 사는데 대학이 전부가 아니구나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올해로 31, 작년에 결혼해서 아직 아이 없이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5살 위고 2년 연애 끝에 작년 봄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연애할 때까지만 해도 서로 싸우는 일 없었고 같이 있으면 마냥 좋기만 해서 결혼했는데 연애와 결혼은 엄연히 다른 현실이라는 걸 요즘 들어서 다시 느끼고 있네요. 요즘 5살 차이가 많게 느껴지는 것도 아닌데다가 서로 대화도 잘 통하고 취미나 공통 관심사도 비슷했기 때문에 연애할 때는 싸울 일 자체가 없었어요. 제가 20대 때 2번 정도 연애를 했었는데 그때 만났던 남자들과 지금 남편이 너무 달랐고 이 사람이 내 천생연분이구나,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살면 평생 행복하게 웃을 일만 생기겠구나 싶어서 덜컥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1년 반 정도 지난 지금 시점에서 저는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는 중이에요. 이 사람이 아니면 절대 안 될 거라 생각해서 시작한 결혼 생활이지만
남자의 자격지심이 얼마나 추하고 못났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고, 행복할 줄 알았던 제 결혼 생활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더라고요. 제가 오늘 사연을 보내기 위해 어려운 결심을 하게 된 이유도 혹시나 지금 결혼을 앞둔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는다면 결혼 상대방과 그 집안 사람들까지 확실하게 파악하고 난 뒤에 결혼을 해도 늦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정말 결혼 전에는 상상도 못한 이유 때문에 남편과 제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는데 그 원인은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연애를 할 때도 전혀 돈 문제로 말다툼조차 해본 적 없었고, 실제로 저희 두 사람 결혼할 때도 여유 있었고, 결혼 생활 내내 돈 걱정은 할 필요 없을 정도로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고, 우리 두 사람이 통장을 합치고 서로가 얼마를 버는지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전부 오픈하게 되면서 문제가 커지고 말았어요. 당연히 결혼 전에도 서로 얼마나 벌고 있는지 대략적인 연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지만 의사소통 문제로 약간 오해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기 보너스와 연말 인센티브를 제외한 순수 제 연봉을 남편에게 이야기했었고, 남편은 몇 년 전 회사에서 성과가 가장 좋았을 때 딱 한 번 받았던 특별 인센티브까지 모두 포함된 연봉을 말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실제로 받는 액수보다 축소해서 남편에게 이야기했던 게 되는 거고, 남편은 실제 본인이 받고 있는 돈보다 과장해서 제게 말을 했었던 거죠.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제가 조금 더 많이 받긴 하지만 이 정도면 크게 차이 나진 않는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제 결혼하고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을 보니 그 차이가 상당하더라고요. 제가 세금 떼고 통장에 매달 꽂히는 월급이 400만 원 정도인데 3개월에 한 번씩 보너스가 들어와서 그때는 6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인센티브가 보통 나오는데 그것도 1, 2천만 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들어옵니다. 반면에 저희 남편은 그런 정기 보너스는 없고 매달 받는 돈은 300만 원 초반이에요. 연말에 보너스가 나오긴 하는데 작년에 100만 원 정도 나왔었고, 특별 인센티브는 몇 년 전에 한 번 연봉의 100% 받은 뒤로는 깜깜무소식이네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연말정산할 때 실제로 받는 연봉을 계산해보면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남편과 저는 다니고 있는 회사는 다르지만 대학에서 전공도 같은 걸 공부했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도 비슷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남편이 저와 비슷하게 받고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연봉 차이가 꽤 많이 나더라고요. 남편이 저보다 5살이 많지만 군대도 2년 갔다 오고 휴학도 1년 했기 때문에 실제로 회사에 다닌 연차로 따지면 큰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다니는 회사가 남편이 근무하는 회사보다 규모가 좀 더 크고 매출도 훨씬 많이 나오는 곳이라 그런지 비슷한 일을 하고 경력도 비슷한데 실제로 받는 돈은 차이가 꽤 많이 나더라고요. 게다가 결혼 전에는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남편이 회사 내에서 평판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았고 윗사람에게도 찍혀 있어서 연봉 계약과 진급에 불리한 것 같더라고요. 그 결과 작년에도 연말정산 때 2배 차이가 났었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게 확실한 상황이에요. 저희 남편이 업무 능력도 있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본인 능력만 있다고 성공하는 세상이 아니라 자기에게 맞는 운대가 있는 거고 업무 능력 외에 인간관계나 기타 다른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그런 업무 외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능력에 맞는 대우를 못 받는 게 아닐까 싶고 애초에 취업 자체를 작은 회사로 한 것도 이제 와서는 큰 실수였죠. 제가 남편보다 현재 직급도 높고 연봉도 훨씬 높지만 실제 업무 능력 자체로만 따지면 차이가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일하다가 잘 모르겠고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서로 상대방에게 물어보고 모르는 건 알려주면서 전문적인 이야기도 편하게 할 수 있었어요. 생각보다 연봉 차이는 좀 났지만 제가 이 사람의 돈을 보고 만난 것도 아니고 그저 저랑 말이 잘 통하고 죽이 잘 맞는 운명의 상대라 생각해서 결혼을 결심했던 거라서 그런 부분은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와는 생각이 조금 달랐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난 뒤 신혼 초반에 서로의 월급 차이를 확인했을 때는 나는 당신이 이렇게 많이 버는 줄 몰랐어. 나중에 당신 아이 낳으면 차라리 내가 육아휴직하는 게 낫겠다. 정도로 가볍게 이야기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인센티브 차이가 확 나고
올해 초 연봉 협상에서도 남편은 그대로 동결된 반면 저는 대폭 상승하면서 차이가 훨씬 심하게 벌어지니까 그 뒤론 제 앞에서 회사 업무적인 이야기는 잘하지 않더라고요. 특히 올해부터는 남편에게서 자격지심까지 느껴질 정도로 사소한 말 한마디에 발끈하며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제가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피곤하다는 말을 하면 남편이 제게 한다는 소리가 연봉 많이 받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정도는 참고 해야지. 아니면 나처럼 일찍 퇴근하고 돈을 조금 벌던가? 라고 하는 식으로 위로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속을 긁으며 빈정대더라고요. 저도 제 나이에 비해 많은 돈을 받는다는 걸 잘 알고 있고 그만큼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까지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와서 남편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듣고 싶었을 뿐인데 저렇게 이야기하는 남편에게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 저런 소리를 듣고 나서는 저도 남편 앞에서 일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죠. 평소에도 저런 식인데 돈을 쓸 때는 훨씬 더 남편의 빈정거림이 심해집니다. 저희는 남편과 제 월급을 합쳐서 관리는 제가 맡아서 하고 있고 한 달에 40만 원씩 똑같은 금액을 용돈으로 쓰고 있어요. 제가 더 많이 번다고 용돈을 더 많이 쓴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애초에 제가 돈을 많이 쓰는 편도 아니라 40만 원이 남는 느낌이고 오히려 남편이 용돈 부족할까봐 언제든 쓸 수 있는 비상용 신용카드까지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런데도 제가 어떤 물건을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으면 남편이 그런 저를 보고 당신은 돈도 잘 버는데 겨우 5만 원짜리에 무슨 고민을 해? 대기업 다니는 과장님이면 저런 건 금방 살 수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비꼬고 신경을 벅벅 긁더라고요. 남편이 저런 소리를 할 때마다 너무 못나 보이고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이 정도로 찌질했었나 하는 생각에 결혼 자체를 후회한 적도 많이 있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저희 남편의 벌이가 그렇게 적은 편도 아닙니다. 4년째 좋은 대학 졸업했고 본인의 기술도 탄탄하고 남편과 제가 하는 이쪽 업계가 기술직이라 그런지 평균 연봉 자체도 적지 않아요. 우리 부부 둘이 버는 돈도 상당한 편이고 제 계산으로는 40대 초반까지 열심히 돈 모으면 집은 물론이고 노후 준비까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큰 문제 없이 여유 있게 살 수 있는데 그놈의 남편이 자기 스스로 느끼는 자격지심 때문에 남자로서 자존심이 상한다느니 이상한 소리를 하며 찌질함을 드러냈어요. 매사에 돈 들어가는 일마다 남편에게 어떻게 할 건지 의견을 물어보면 당신이 돈 많이 버는데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얼마 못 버니까 말할 자격도 없지 뭐. 같은 식으로 나오다 보니 제가 남편에게 부부끼리 여행 가자는 말도 못 꺼내겠고 같이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하자는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심지어 제 용돈으로 화장품이나 옷을 사는 것조차 남편이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숨기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었지만 남편과 서로 싸우기 싫고 갈등 생기는 상황 자체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가 너무 많이 몰리는 날에는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아요. 갑자기 비상근무라도 하게 되면 24시간 내내 회사에 붙잡혀 있는 경우도 있고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하는 날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혼이 쏙 빠질 정도로 바쁘게 보낸 날에는 집에 돌아오면 쓰러질 정도로 피곤하죠.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태평한 남편을 보고 있을 때 스트레스를 받고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위에서 말한 것처럼 돈 많이 버니까 저는 고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남편의 말을 들을 때면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참기가 힘들어요. 스트레스는 자꾸 쌓이는데 마땅히 풀 곳은 없고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남편이랑 평범하게 데이트도 하고 좋은 곳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싶은데 남편에게 주말에 나가자고 하면 자기는 돈 없다며 안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용돈 남았으니까 내 돈으로 사줄 테니 나가자고 해도 너는 돈 많이 벌어서 용돈도 많이 쓰는 거 아니냐고 하는 바람에 말 꺼내는 것도 싫더라고요. 차라리 남편 대신 친구를 만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혼자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면 남편은 하루 종일 방구석을 지키고 있다가 너는 돈 많이 벌어서 그런지 잘 놀고 오는구나? 여유 있어서 참 좋겠다. 라고 말을 하니까 진짜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았어요. 제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특별히 잘못된 일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결혼하고 부부가 되었으면 경제공동체인데 누가 벌든 부부의 소득이 늘어나니까 같이 기뻐하고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남편은 매일 저한테 눈치를 주고 저는 자꾸만 남편에게 뭔가 미안해지고 이제는 무슨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가 되니까 점점 서먹해지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서로 좋아서 죽고 못 사는 사이였는데 결혼한 지 겨우 1년 반 만에 서로 대화하는 것조차 어색하고 남편이랑 단둘이 집에 있으면 불편해서 피하고 싶어요. 그렇게 서먹하게 지내는 와중에 결국 결정적인 사건이 얼마 전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희 친정엄마 생신과 시어머니 생신이 전부 11월이에요. 열흘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한 번은 시댁에 먼저 들르고 그 다음엔 저희 친정에 바로 들러야 하는 상황이었죠. 올해는 어떤 선물을 드려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용돈이나 상품권을 드리기에는 너무 성의가 없어 보여서 남편에게 시어머니 선물을 뭘 드릴지 알아서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선물 사는 돈이야 어차피 우리 생활비 통장에서 꺼내서 쓰면 되니까 적당히 정해진 예산 안에서 각자 부모님 좋아하실 만한 걸 사서 드리면 되겠다 생각했죠. 저는 저희 친정엄마들의 선물을 미리 정해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생신 날짜가 다가와도 남편은 아무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당신이 못 고르겠으면 그냥 어머님한테 필요한 거 없는지 전화해서 물어봐. 아무리 닥달해도 남편은 답도 없길래 그냥 회사 근처 백화점 가서 상품권을 30만 원어치 구입했습니다. 기왕 하는 김에 저희 엄마 생신 선물로 똑같이 상품권을 30만 원을 구입했고 동시에 제 용돈 모아놓은 걸로 엄마가 좋아하는 명품 브랜드의 방도를 하나 더 구입했어요. 상품권은 어차피 부부 생활비 통장에서 나간 돈이고 방도는 순전히 제 용돈이니까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했었죠. 시어머니 생신 때 시댁 찾아가서 식사 대접해드리고 준비한 상품권을 선물로 드렸었고 그 다음에는 저희 친정에 가서 상품권과 제가 따로 준비한 선물을 드렸어요. 엄마, 백화점 상품권은 우리 이서방이 엄마한테 드리는 선물이고 이건 내가 엄마한테 주는 선물이야. 시어머니도 선물 받고 좋아하셨고 저희 친정엄마도 당연히 남편과 저한테 고맙다고 하셨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전혀 문제없는 상황이 맞잖아요? 남편의 기도 살려주고 저도 평소에 엄마한테 해주고 싶었던 선물을 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남편 생각은 저와는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우리 친정집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던 남편은 결국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장모님 선물은 언제 따로 준비했어? 당신은 돈 많이 버니까 장모님 선물은 2개 주는 거야? 저는 그게 아니라 상품권은 원래 생활비 통장에서 30만 원씩 빼서 한 거고 친정엄마 따로 드린 선물은 내 용돈에서 알아서 준비한 거니까 상관없는 거라 설명했어요. 게다가 우리 부모님 앞에서 남편 기살려주려고 이렇게 한 건데 제 의도를 어떻게 오해를 한 건지 본인이 돈을 못 벌어온다고 무시하는 거냐며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진짜 이 상황이 황당하고 남편이 너무 답답해서 제 생각을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남편은 자기를 무시하는 걸로 느꼈는지 계속 저한테 소리 지르며 화만 내고 있었습니다. 너가 얼마나 나를 무시하면 우리 엄마한테는 상품권만 딸랑 주고 너희 엄마한테는 따로 선물을 준비할 수가 있어? 이건 나를 완전히 바보 취급한 거나 다름없잖아. 아니, 제가 남편에게 몇 번이나 물어봤었잖아요. 시어머니 생신 선물 뭐 해드리면 좋을지 알아보라고요. 정 모르겠으면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렇게 잔소리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내가 친정엄마한테 해주고 싶은 선물 하나 사줬다고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일입니까? 어차피 내 용돈에서 사준 건데 남편은 도무지 화를 참지 못하겠는지 제 앞에서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다가 나중에는 당장에 뺨이라도 칠 것처럼 손을 들어 올리더라고요. 저도 남편의 그런 모습은 처음이라 너무 당황하고 놀랐었고 이때까지 쌓아둔 감정이 폭발하면서 소리 지르며 반격했습니다. 내가 왜 내 돈 쓰면서 당신 눈치를 봐야 하냐고. 내가 번 돈으로 우리 엄마 갖고 싶은 거 하나도 맘대로 못 사주냐고. 진짜 치고 싶으면 제대로 한 대 쳐보라 했죠. 제가 전혀 무서워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반대로 더 들이대니까 남편도 차마 손을 휘두르진 못하고 말로만 큰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참을 싸우다가 말로는 저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자 남편은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벽에 집어던져서 박살내버리고 차키를 갖고 나가더라고요. 그날은 그렇게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았고 남편은 시댁으로 들어가 버렸는지 다음날 시어머니가 둘이 왜 싸웠냐며 빨리 화해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뒤로도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이틀 뒤에는 시어머니가 또다시 제게 전화하시더니 그때는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얘, 너가 돈 좀 많이 번다고 그렇게 내 아들을 무시했다면서? 여자가 남편 잡아먹으려고 들면 좋을 거 하나 없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어도 밖에서 큰일하는 건 결국 남자라는 걸 명심해야 해. 진짜 거기까지 듣고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남편이랑 싸우고 남편이 돈 때문에 찌질한 자격지심을 보일 때까지만 해도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었는데 이번에 어머님 말씀을 들으니 진짜 단 하루라도 이 집안 며느리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애초에 이렇게까지 크게 싸울 일도 아니고 남편이 며칠씩 외박할 정도로 제가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남편이 저한테 먼저 진심으로 사과를 했더라도 용서를 해줄까 말까 한 상황이었는데 남편은 아예 연락도 없이 집에 안 들어오고 시어머니한테 저런 이야기까지 들으니 더 이상 결혼 생활을 계속할 이유 자체가 없었죠. 전화는 저도 먼저 하기 싫고 남편에게 그냥 이혼하자고 이런 기분으로 더 같이 살아봤자 서로 갈등만 심해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끝내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 문자를 받았는지 그날 저녁에는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신혼집은 남편 명의로 구했고 남편이 전세대출 받았으니 알아서 하라고 했고 제가 사온 혼수는 전부 도로 가지고 나가기로 결정했어요. 지금까지 부부 돈 관리는 전부 제가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본인 몫을 빨리 계산해서 달라고 재촉을 하더라고요. 이혼하자는 마당에 마지막까지 돈 이야기를 먼저 하는 남편을 보고 이 사람에게는 나보다 돈이 더 중요한 문제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씁쓸한 기분이었어요. 어쨌든 줄 건 줘야 끝낼 수 있어서 지금까지 모아놨던 돈에서 정확하게 서로의 연봉 비율대로 나눠서 남편에게 줬더니 대뜸 자기 몫이 왜 이렇게 적냐고 따지더라고요. 계산 정확하게 한 거 맞아? 왜 내가 받는 돈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작년 연말정산 원천징수 금액을 보여주면서 남편에게 직접 계산해보라고 했더니 혼자 핸드폰 계산기로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보다가 결국 제가 한 계산이 맞았는지 아무 소리 못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이혼 결정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회사 근처에 혼자 살만한 작은 아파트를 알아봤고 사흘 만에 집에서 제 혼수 다 빼서 이사했습니다. 남편과 감정적으로도 모든 정리가 다 끝났고 금전적으로도 전부 끝났어요. 이번 주에 만나서 도장 찍고 이혼 절차 마무리하는 것만 남았는데 결혼 생활이라는 게 참 허무하더라고요. 부부 사이에 서로 얼마를 벌던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였을까요? 서로 밖에서 돈 버느라 고생하는데 따뜻하게 위로의 말을 해주면 되는 거고 어차피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니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됐을 텐데 저희 남편에게는 그게 그렇게까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 상황에도 저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고 남편의 낮은 자존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돈을 더 많이 벌어오라고 잔소리한 것도 아닌데 대체 뭐가 불만이었을까요? 제 결혼 생활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앞으로 결혼을 앞둔 분들은 꼭 이런 부분까지 확인을 하시고 결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문제 때문에 인생이 이상하게 꼬여버릴 수도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이혼해봤자 남편과 시댁이 더 큰 손해지 제가 잃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낭비한 시간은 좀 아깝지만 더 큰 문제 생기기 전에 이쯤에서 빨리 끝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